자, 이제 오늘 확률 통계 첫 시간이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할 건데, 제목 자체로는 원래는 순열, 그리고 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그래서 원래 우리 경우의 수를 중학교 때 공부하셨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하신 거로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쉬운 문제인데, 은근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 요구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뭘 요구하는지. 여기는 분명히 추론력을 요구하고 있죠. 추론 또는 추리. 그러니까 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절대 풀이에 빠지셔서는 안 돼요. 여기는 원래도 중요하지만 공식을 원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더더욱이나 공식으로 풀이 유형으로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풀이에 빠지셔도 안 돼요. 절대 이 문제는 추론과 추리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집착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부탁입니다. 이건 제발 좀 과정에 집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과정에 집착해서. 자, 지금 우리가 내가 대상이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기본적인 해석을 쭉 해놨었거든요. 해놓을 건데 그 해석에 대해서 좀 확실히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돼야 우리가 할만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자, 일단은 첫 번째 대상자, 용의자. 우리가 이제 추리한다 그랬잖아 아까. 추론, 추리하는 추리 사건이 생각나겠지. 추리 사건. 어떤 사건을 우리가 담당을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의자 같은 게 필요하겠지. 대상자들. 뭔가 대상자들이 있어야 용의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나 용의자를 잡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해요. 대상자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사건을 구성하는 또는 행위, 어떤 행위를 할 때, 주사위를 던지거나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주체가 되는 대상자들,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이란 말. 구체적으로 된 것들을 우리가 대상자, 용의자를 할 거예요. 이런 개념은 다른 책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대상자, 용의자들을 잡아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철수와 영희가 자전거를 탄다. 철수와 영희가 함께 여행을 간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철수, 영희 대상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 이하의 자연수적으로 했으니까 대상자는 1, 2, 3, 점점점 해서 10까지 있을 거야. 주머니 A, 주머니 B, 주머니 A, 주머니 B. 여기 A라는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B라는 게 있다.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주머니라는 대상자가 있는 거야. 주머니 몇 개? 2개가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G7 가입국이 있어요. G7 가입국은 당연히 7개의 나라.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7개의 나라가 G7 가입국이다. 이렇게 정확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부터 하셔야지 용의자를 용의선상에 일단 올려서 우리가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7명인지 아니면 이게 3명인지 아니면 2명인지 아니면 그게 12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자, 부탁이에요. 진짜. 근데 꼭 정말 중요하다. 정말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녀석은 정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상자, 용의자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십시오라는 거. 됐죠? 꼭 챙겨두시고 다음 거로 갑시다.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시행이라는 녀석인데 시행이라는 녀석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어떤 실험을 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 동전을 던져, 공을 던져, 공을 뽑아, 가위바위보를 한다, 한다, 뽑는다, 던진다, 이런 것들이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주사위니까 이게 뭐야? 용의자가 되는 거죠. 용의자는 대상이 목적이에요, 목적. 무엇이 무엇을 한다 할 때 그 목적이 되는 것들, 이걸 우리가 이제 용의자라고 보시는 거고, 이 뒤에 던진다, 뽑는다, 이런 것들,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행이 되는 거지. 오케이? 시행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어떤 행위를 했어, 어떤 행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이제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 시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 대상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모아한다, 추론한다라고 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추론하는 거지. 어떤 행위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 자, 주사위 한번 해볼까요? 주사위를, 어이구야. 잠시만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사건은 어떤 일이 될까요?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지. 물어보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 당연히 눈이 나오겠죠. 주사위 눈. 주사위 1, 2, 3, 4, 5, 6, 7.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공중으로 날아가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지면 땅에 박힌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잃어버렸다.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야. 근데 통상적으로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추리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 당연히 주사위 게임을 하는 거니까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이 녀석들이 우리가 구체적인 결과물이고 이 녀석들이 나중에 용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1, 2, 3, 4, 5.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눈이 나오는 개수를 구하라고. 짝수눈은 2, 4, 6이 되는 거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오는 걸 구하라고 하면 2, 3, 5니까 3개가 되고 이런 것들이야.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쉬운 것 같은데 초반에 쉬운 걸 어설프게 들어놓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 연습 좀 해주십시오. 자, 사건. 어떤 시행을 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이나 대상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그 결과물 중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의 경우를 세라 그러면 그 충분한 경우를 셀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졌어. 그지? 주사위를 던졌어. 여기 색깔이 안 나서 이렇게 쓸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첫 번째 주사위랑 두 번째 주사위가 있어요. 두 번째 주사위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두 번째 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자, 던집니다. 어떤 시행을 한다고? 던지는 시행을 해서 던졌어. 자, 던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지 않을 거야. 이 녀석을. 쉬운 문제긴 해요. 분명히 쉬운 문제인데 얘를 어설프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순간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단원에서 묻고 싶은 큰 주제, 경우의 수 전체에서 묻고 싶은 주제가 뭐라고? 추리를 얘기하고 추리하거나 추론을 하는 거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탐정이 되는 과정을 물어봅니다. 자, 탐정하니까 생각나는 게 누구 없어? 탐정. 탐정 누구지? 탐정. 탐정. 명탐정 코난이 생각나죠. 명탐정 코난. 이 단원의 주제의 핵심을, 경우의 수의 단원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 명탐정 코난처럼 사건을 추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코난. 그죠? 코난. 자,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문제를 코난처럼 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만 알아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것만 알아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됐나요? 명탐정 코난이 사건을 추리해내는 것을 보고 싶다. 자, 사건의 재구성을 해야 돼요. 사건의 재구성.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반드시 재구성시켜야 돼요. 재구성시켜서 목표가 뭐냐면 반드시 글로 완성해야 된다. 글. 이거 연습 겁나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단어는 여러분이 분명히 모든 풀이를 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글로 완성해야 돼요. 부탁이요. 제발 부탁이니까 해주세요. 글로 완성하는 거. 글이야 글 분명히. 자, 한번 가볼게. 첫 번째. 제발 용의자를 구체적으로 하죠. 구체적으로. 자, 주사위 두 개가 있다 하지 마시고요. 주사위 A, B라고 하시든지 아까 내가 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세요. 동전이 3개 있다 하지 마시고 동전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꼭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그렇죠? 5명의 용의자가 있다 하지 마시고요. 철수, 영희, 아무개 5명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용의자별로 반드시 분류부터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몰라요. 이걸 계속 끄집어내서 보고 해야 돼. 이거 어디에 적어 놓으셔야 돼. 사건을 구체적으로 용의자를 잡은 다음에 용의자별로 분류해야 돼요. 시행을 통한 사건을.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얘기할 거야. 분류하고 그 사건의 중요성이랑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요. 이것 또한 엄청나게 하나씩. 자, 하나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동전 3개 있었잖아? 동전 3개를 한꺼번에 하시면 절대 안 풀린다는 거. 첫 번째 동전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 동전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동전 생각해서 3명의 용의자들에 대해서 모두 생각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씩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글로 제시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아니,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무엇 해봐야 돼? 수형도를 그려봐야 돼. 수형도가 뭔지는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해서 우습게 보거든요. 여러분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아주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을 지금 우습게 당하고 있는 거지, 그건.
다시. 오늘 계속 이걸 반복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라서. 경우의 수에서 배우고 싶은 주제가 뭐라고요? 추리력이야. 너 어떻게 추리할 거야? 반드시 무엇부터 잡아야 돼? 그렇지. 용의자, 대상자부터 잡으셔야 돼. 그죠? 그 다음. 어떤 시행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용의자별로 하나씩 해결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게요.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계속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탐정 코난이 분명히 사건의 재구성을 한다고 그랬죠? 사건의 재구성에서 어떻게 풀어나간다고? 어떻게 풀어나간다고 그랬지? 말 좀 해줘. 여러분, 말 좀 해줘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글로 완성할 거야. 그러니까 사건 경위서를 쓰는 거야. 사건의 경위서를,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육학 원칙에 의해서 사건 경위서를 쓰는 거야. 사건의 경위를 적은 다음에 그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야 범인은 너야. 딱 걸렸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추리의 핵심이라는 거야. 글로 완성 지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됐습니까? 그럼 다시 이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3번에 있는 문제를. 서로 다른 두 개.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대상자, 용의자들이죠. 그리고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라는 걸 던진다. 두 개의 주사위 있는데 그걸 던진대. 던지는 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한대.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라고 판단해 보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자. 용의자. 뭐 있을까? 구체적으로 가자 그랬지? 구체적으로 첫 번째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다는 거죠. 자, 주사위를 던져요. 얘 따로따로 보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A 주사위 먼저 보세요. B 보지 마세요. A만 보세요. 하나씩 가라지 하나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해석에 대해서 자, 이 주사위를 던진다. A 주사위 던지고 A 주사위 던진다. A 주사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6가지 하지 마세요. 1, 2, 3, 4, 5, 6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 주사위를 던진다. 얘도 주사위야, 그지? 주사위라고 그랬어.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얘도 마찬가지. 1, 2, 3, 4, 5, 6. 우습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겠니? 그랬는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사건을 해결하는 거야. 몇 명을 범인을 잡아야 돼? 2명 잡아야지. 2명 잡으셔야죠. 자, 2명. 2명을 잡아야 돼. 자, A에서 한 놈 잡아오고 B에서 한 놈 잡아야 돼. 자, A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6가지 하지 마시고, 자, 아까 분명히 수형도 얘기해 준다고 했죠? 자, 지금 수형들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 A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 1 나온 다음 B에서 뭐 나올 수 있어요? 1, 2, 3, 4, 5, 6. 우리 많이 봤지? 요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A에서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2가 나올 수 있어. 근데 A가 2 나오면 B에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B는 또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몇 가지? 6가지. 2도 6가지. 3도 6가지. 1일 때 A가 1일 때 B도 6가지. A가 2일 때도 6가지. 3일 때도 6가지. 6일 때도 6가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긴다? 36가지가 생긴다. 그래서 옛날에 뭐 6 곱하기 6이라고 배웠다며 이런 거 지금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됐나요? 자, 한번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요거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이 직접 정확하게 대상자, 용의자를 설정하는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것들, 사건을 정확하게 이 대상자를 가지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추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단원의 핵심이다. 됐나요? 네. 자, 그 첫 번째 합의 법칙. 여러분은 지금 뭐가 되고 싶다고? 에헤이, 명탐정 코난이 돼야지. 그제? 명탐정 코난. 명탐정 코난이 돼야 되는데, 명탐정 코난이 되려는 초보 탐정이에요. 그 초보 탐정들을 데리고 지금 내가 프로 탐정이잖아. 프로 탐정이, 야, 요런 케이스일 때는, 야, 요런 살인사건일 때는, 요런 범죄가 일어나면, 요렇게 일단 해보는 게 좋아. 라는 팁 정도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건 케이스는 요렇게 해결하면 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 이렇게 하는 게 합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얘를 배운다고 해서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추리하는 기본 소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추리하는 기본 소스를 가지고 간직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철수가 포항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고속버스는 7편이 있고 KTX는 4편, 비행기는 2편이 운행된다고 한다. 그때 교통편 중 하나를 이용하여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됐죠? 첫 번째 문제야. 자, 6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7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처음 나온 수가 소수 또는 2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하죠. 됐나요? 됐나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뭐가 되고 싶다고? 코난이 되고 싶다.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팁을 하나 주겠다라는 거야. 자, 철수가 포항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고속버스 7편, KTX 4편, 비행기 2편이 운행된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할 때 용의자가 누굴까? 용의자는 교통편이죠. 교통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그죠? 대상자, 목적, 그지? 무엇을 가지고 운행하는 거죠. 포항에서 서울을 가는데 뭘 가지고 가냐고, 무엇으로 갈 거냐고. 고속버스, KTX, 비행기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교통편 몇 가지 용의자가, 3가지 용의자가 있는 거야. 고속버스도 있고, KTX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 거지. 이면 우린 지금 이 3명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런데 몇 놈을 잡아야 될까? 여기서. 뭐라고 적혀있지? 하나를 잡아야 돼. 범인은 한 명이야. 내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사건의 범인은 한 명이야. 용의자는 몇 명인데? 범비유가 뭐야? 하기 싫은가? 범인이 한 명이야. 고속버스, KTX, 비행기 중에 한 놈을 잡아야 돼요. 동시에 잡아봐. 이상하잖아. 아니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으면 얘도 예약하고 얘도 예약하고 얘도 예약하고 아니면 얘도 타서 서울 가고 얘도 타서 서울 가고 얘도 타서 서울 가고 그럴 수 있나요? 아, 그럴 수 있긴 하겠지. 어찌. 어떻게 하면? 아니, 뭐, 머리는 여기 가고, 몸통은 여기 가고, 다리는 여기로 가면 되지. 그죠? 몸통은 고속버스를 타고, 아니, 머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몸통은 KTX 타고, 다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갈 수는 있죠. 가는데 죽었지. 죽어서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철수가 죽으러 가는 건 아니었잖아. 서울에 가서 놀러 가는 거나, 서울에 뭐 친구를 만나거나, 서울에 할머니가 있거나, 뭐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되게 중요해요. 사건의 용의자부터 설정하고 내가 범인 몇 명을 잡아야 되냐. 분명히 교통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해야 돼? 선택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거나 KTX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사건의 재구성이에요.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해석을 하는 거. 내가 문제를 사건을 재구성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 사건을 재구성 한번 해보자. 자, 철수가 포항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고속버스 7편, KTX 4편, 비행기는 2편이 있다. 교통편 중 하나를 이용하여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쓸게요. 사건의 재구성. 용의자부터. 용의자 색깔 정했으니까 용의자 색깔을 녹색으로 하자. 없으니까. 고속버스, KTX, 비행기라는 용의자를 가지고 어떤 시행을 한다고? 시행. 색깔 기억나십니까? 네. 시행은 요거죠. 시행은 포항에서 서울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사건은 교통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죠. 하나를 선택해야죠. 하나를 선택해서 가요. 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다시 씁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거나 KTX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고속버스가 몇 편이 있는데 고속버스는 7편이 있었어요. 자, KTX는 4편이 있었고요. 비행기는 2편이 있었습니다. 뭐 적혀있기는 합의 법칙이니까 무조건 더하라. 오화가 나오면 또는이 나오면 무조건 더하라. 보통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그 구체적인 얘기를 또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자, 6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가 쉽다고. 근데 쉬운데 우습게 들으시면 뒤에 가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가 강의가 적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뭐 되고 싶다고? 코난 되고 싶다고. 이것만 알아도 나처럼 될 수 있대.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1부터 20 중에서. 아하, 3의 배수. 선생님. 1부터 20이니까 이게 용의자 아닌가요? 와, 잘했어요. 이게 용의자. 1부터 20 자연수 중에서 이게 용의자죠. 얘를 가지고, 대상자를 가지고, 그러면 1, 2, 3, 20, 20개가 있는 거네. 대상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해결하라고? 3의 배수라는 사건을 해결하래요. 여기는 어떤 행위가 없네요. 그냥 3의 배수라는 걸 바로 뽑아내고 5의 배수를 바로 뽑아내요. 자, 직접 다 쓰시면 돼요. 3의 배수 뭐 있을까요? 3, 6, 9, 12, 15, 18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그다음 5의 배수는 뭐 있을까요? 5, 10, 15, 20 이렇게 있을 거야. 선생님, 3의 배수는 당연히 6개가 있고요. 5의 배수는 당연히 4개가 있잖아요. 권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더하라고 해서 더했으니까 답은 10개네요. 어떠세요? 안 되겠죠?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한 번 더. 왜 안 될까요?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15를 우리가 2번 겹쳐서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을 빼주셔야죠. 15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얘는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빼주셔야죠. 맞나요? 자, 무슨 말이야? 우리가 건화가 나면 더한다라고 자꾸 공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건화가 나오면 사건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면 앞에 사건 하나 해결하시고요. 뒤에 사건 따로따로 해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되게 개인적으로 푸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사건 해결하시라고 그랬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다시 돌아갈까요? 사건을 하나씩 해결하세요. 용의자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사건에 필요한 용의자를 구분하시면서 됐나요? 사건 하나하나씩 해결하라고. 지금 되게 오바스럽게 풀고 있지.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오바스럽게 푸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3의 배수가 있는 대상, 3의 배수. 대상자는 1부터, 자, 여기 3의 배수부터 저기 사건 재구성해 볼게.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에서 3의 배수인 거를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5의 배수 사건을 재구성하면 반드시 용의자 시행 사건으로 가야 돼요. 1부터 20까지에서 용의자에서 이제는 시행이 없죠? 그냥 바로 5의 배수만 고르시면 돼요. 5의 배수 사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부터 20까지 해서 3의 배수가 몇 개 있었다고? 6가지가 있었고 5의 배수까지가 몇 가지 있었다고? 4가지. 이렇게 사건이 분류되어 있으면 이렇게 사건이 따로따로 재해석이 돼서 재구성이 돼서 분류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나는 사건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 해결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 중요하죠. 강조를 몇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함께. 됐죠?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봐라. 그러면 지금 3의 배수이고 5의 배수인 게 있어? 네, 15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사건의 경우의 수, 각각을 우리가 쪼개서 구한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경우, 겹치는 경우를 반드시 빼줘야 되는 게 합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또는이 나오거나 건화가 나오거나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라.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처음 나온 수가 소수,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자, 또는이 나왔어. 분류되겠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용의자가 몇 개? 2개의 용의자가 있는 거야. 첫 번째 A 주사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 주사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던진대. 시행이 되겠지? 던진다, 시행. 요거는 두 개의 주사위를 요 녀석이 용의자. 자, 그래서 사건이 누군데? 첫 번째 사건이 있죠. 처음 나온 눈의 수가 소수.
처음 나오는 인물 수가 소수. 뭐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인데 A를 먼저 던지나 봐요. 처음 나오는 수가 소수 또는 2의 배수. 사건이 두 개네. 그럼 사건 재구성해야지. 자, 디테일하게 쓴다 그랬습니다. 자, 씁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앞에 나온 거 처음 던진 게 소수인 거를 다 세라.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처음 나온 거 앞에 나온 녀석이 2의 배수인 걸 다 세라.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범위를 몇 명 잡아야 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두 개의 범위를 다 잡으셔야 된다. 그지? 첫 번째 게 소수니까 끝난 게 아니라 두 개의 주사위를 잡아야 되니까 뒤에 것도 신경 써야 되죠. 자, 한번 첫 번째 거 해결해 볼까? 자, 두 개의 주사위. 자, A, B가 있어. 여기. 근데 첫 번째 A 주사위가 소수가 돼야 돼. 소수 뭐 있을까? 자, A 주사위만 하나씩 따라보자. A 주사위를 또 쪼개보니까 A 주사위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뭐지?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야. 근데 소수는 뭐 있어?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2랑 3이랑 5가 있어요. 그리고 B는 뭐가 나올 수 있어?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 있겠지. 자, 수용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A가 얼마 나올 수 있어? 2 나오고 B가 뭐 나올 수 있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어. A가 뭐가 나오고 3이 나오고 B가 뭐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A가 뭐가 나오고 5가 나오고 B가 뭐 나올 수 있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 18가지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사를 던지면 A, B 두 개의 용의자를 가지고 두 명의 범위를 잡으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앞에 두 개의 2의 배수가 나와야 돼. 자, 한번 다시 돌아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행을 통한 사건을 용의자별로 분리했어요. 첫 번째 용의자가 지금 중요하죠. 그 첫 번째 용의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부터 해결한다 이거야. 되겠어요? 자, 대상 용의자는 구체적으로 설정했지. 사건을 재구성했더니 우리 지금 2의 배수 사건 해결하려고 그래. 2의 배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용의자가 앞에 용의자야, 뒤에 용의자야. 앞에 용의자죠. 앞에 주사위지. 앞에 주사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주사위한테 특징을 가지고 가자고. 자, 앞에 주사위가 2의 배수니까 2, 4, 6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아무 문제 없었죠.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 있어. 그럼 얘를 다시 쓰면 A가 2일 때 B가 1, 2, 3, 4, 5, 6. 그 다음에 이게 A입니다. A가 4일 때 B가 1, 2, 3, 4, 5, 6. A가 6일 때 B가 1, 2, 3, 4, 5, 6. 그렇게 18가지가 있네. 선생님이 이게 사건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또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18개 있고 18개 있고. 아니잖아. 우리 긴장해야 된다 그랬지. 뭐?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자 그랬죠.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두 개의 주사를 던지면 앞에가 소수가 나오는 거랑 두 개의 주사를 던져서 앞에 처음 녀석이 2의 배수가 나오는 거 겹치는 거 있나요? 네. 소수면서 2의 배수인 녀석이 있죠. 2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빼줘야 돼. 누구? 겹친 거. A가 얼마인 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A가 얼마인 거. A가 2면서 B가 1, 2, 3, 4, 5, 6 나오는 몇 가지? 6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이게 합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합의 법칙이 아니라 첫 번째 요거 4번이야. 사건을 반드시 좀 제발 부탁이니까 재구성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용의자를 대상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어떤 시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쓰세요. 그리고 범인을 잡을 횟수, 몇 명을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정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합의 법칙에서 도대체 뭘 공부할 거냐. 합의 법칙에서. 문제를 지금 겁나게 지저분하게 풀어놨는데 이 합의 법칙에서 핵심은 뭐라고? 사건을 분류하거나 지금처럼 건화가 나오거나 또는이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분류해서 풀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한번 봐봐. 여기 명탐정 코난에 있는 인물도요. 인물이 겁나 많잖아. 얘가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가 누군지 난 잘 안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뭐 요 아저씨는 좀 알겠다. 뭐 이렇게 있어.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인물 관계도로 분류를 한 거야. 뭐 연애 관계, 우정,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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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 수 없는 사람,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 뭐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색깔별로 막 분류해놨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 인물들이 그냥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얽히고 설키고 있지. 여기에 무슨 뭐가 있는데 누가 여기 가 있고 이렇게 되고 뭐 삼각관계 뭐 팔각관계 난리도 아니야. 장난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해야 이렇게 분류가 돼야 우리가 얘기가 재밌어지고 스토리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우린 드라마를 재밌다고 그러는 거지. 너무 단순하게 얘는 얘를 좋아하고 얘는 얘를 좋아하고 얘는 얘를 좋아하고 얘는 얘를 좋아한다. 이런 건 재미없잖아.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가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친형제가 아니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분류를 잘 하셔야 재미난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분류를 잘 하셔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코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분류하는데 그냥 분류하는 게 아니라 겹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건과 저 사건이 지금 함께 일어나는지 저쪽에 용의자가 이쪽에 용의자가 될 수 있는지 저쪽도 범인이 있는데 이쪽 범인이 동시에 전과가 많을 수도 있잖아 이거지. 전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씩 범인을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쪽집게는 거나 또는이 나오면 어떡할 거니?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 거니? 그냥 첫 번째는 무조건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류를 하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분류된 사건이 중복이 되는지 체크를 하자. 중복이 안 되면 그냥 더하면 되고 중복이 되면 겹친 만큼 빼줘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오늘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한 거고요. 내가 지금 내준 문제, 맨 문제만 보고 대충 그냥 알겠어. 저거 아는 건데? 라고 방심하면 나는 솔직히 여러분하고 수업하기 힘들어요. 정말 진지하게 해주셔야 돼.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정말 열심히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